좋아요, 구독.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달간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다가 요 근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약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해서 제가 자주 짚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돌아서려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 메리트를 뒤로 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도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시총 상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 쪽은 좀 좋지 않아요.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내년에 적자가 5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그 대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상승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파생해서 우리가 실제 중국 시장에 제품이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부수적인 품목을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가 추가로 좀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은 코스맥스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3개월 정도는 주가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리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 같은 경우가 그 실적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만큼 미리 반영을 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승의 로움이 적을 수 있겠고요. 레저라든지 아니면은 엔터 이쪽 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로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지수 비중을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업종이 부진하면 주가 지수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나머지 시총 상위권 내에서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군은 레저, 그다음에 엔터 이쪽 군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 기반의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리오프닝 부분의 실적 증대가 나타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가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환율 부분에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조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저희 어떤 분석을 해볼까요? 네, 특징주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주가의 접근에 대한 변동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용단을 봤을 때 우리가 유가 조정 부분, 유가가 70불대까지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러한 구간 안에서는 환에 대한 부채, 달러 부채가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부채가 많은 업종이 항공, 그다음에 운송 쪽 업종이고요.
유가 환율 안정화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한 3천억 원 정도 지금의 유가 조정,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조정이 나타나면 그러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각에서는 그 코로나 시기 때 화물 부분이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화물 부분의 실적이 줄어드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측면이 화물보다 여객이 훨씬 낮습니다. 2배 정도 더 난 상황이고, 화물 부분의 감소를 여객이 이제 상쇄하는 구간까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보다는 분기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는 24,700원의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한 가격을 한 단계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 단과 관련해서 실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안에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의 성장세 같은 경우가 가파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올려서 25,7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대한항공 자세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죠.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강세 시장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시총 상위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종목들이 일정 이벤트 여기에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반응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테마주라든지 정치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왜 매매를 하냐, 변동성이 큰데 그럴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구간 안에서 그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정 인물 같은 경우가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반대급부로 당 대표의 선출 의지가 있는, 출마 의지가 있는 그러한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시세가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투자 매매 이 관점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스터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는 무턱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실적의 여인, 두 번째 아니면 이 기업의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 재료, 그런 게 있어야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을 할 때도 현재 계절성에 맞는지, 아니면은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 이 기업이 긍정의 요소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점을 체크해서 개별주 매매에 대입하시면 수익에 가까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업은 휴대폰 충전기 사업 그리고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의류와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의류와 관련된 부분은 스노피크 어페럴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은 백화점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쪽 오프라인 채널의 부분의 증가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당 매출이 연 1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이 1,500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23억 원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만 13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정도의 매출이 더 발생을 하면 시총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두고요. 가격 접근은 1,675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